22일 5분 브리핑입니다. 이종섭 주 호주 대사가 일시 귀국했습니다. 관심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이번에 이종섭 대사를 소환할지인데요. 수사기관에게 내가 언제 조사받을 수 있으니 그때 조사하라, 이렇게 나오는 피의자도 있나요? 민주당은 이종섭 대사를 즉시 해임하고 다시 호주로 돌아가지 못하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이종섭 대사는 국기문란 사건의 명백한 핵심 피의자라며 윤석열 대통령은 즉각 이 대사를 해임하고 출국 금지시켜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여당에서도 사퇴론이 나오고 있지만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종섭 대사에 관련해서는 공수처가 대답을 해야 한다라며 추가 조처에 선을 그었습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도 대통령실과 입장이 같습니다.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전략공천관리위원장이 아동 성범죄자 변호 논란으로 조수진 변호사가 사퇴한 서울 강북을 지역에 대해 전략공천 방침을 밝혔습니다. 차전자인 박용진 의원이 강북을 후보를 승계하진 않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미 경선에서 2번의 기회를 준 후보한테 또 기회를 주지는 않을 것이라고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이 후보 등록 마감일입니다. 안규백 위원장은 기존의 당무를 잘 아는, 이제 선거가 본격 시작되기 때문에 현장에 바로 투입돼도 조직을 장악하면서 당원과 유권자를 아우를 수 있는 그런 경험이 있는 사람이 가장 유리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지난밤 조수진 변호사 논란에 대해 사퇴 소식을 담지 못한 조선일보는 일면에서 이 이슈를 대대적으로 다루며 여권발 분란을 잠재우려 했던 것 같습니다. 한동훈 위원장도 어제 조수진 변호사를 맹비난했는데요. 그러나 논란이 있는 이슈를 수임했다고 변호사를 비난한다는 것은 제 얼굴에 침뱉기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4.10 총선 사전투표가 보름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여야는 48개 의석이 걸린 서울을 핵심 승부처이자 이번 총선 최대 격전지로 보고 있습니다. 동아일보가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의 서울시당 그리고 선거대책위원회 핵심 관계자를 취재한 결과에 따르면 민주당은 지역구 32곳을 우세, 9곳을 박빙, 7곳을 열세로 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민의힘은 48곳 중에 10곳을 우세로 받고 17곳은 박빙, 21곳은 열세라는 분석을 내놓았습니다. 국민의힘은 이번 총선에서 서울 지역 과반을 목표로 했습니다만 그렇다면 막판 동력이 있어야 할 텐데. 총선을 3주 앞둔 국민의힘이 용산 리스크에 전전긍긍하고 있습니다. 이종섭, 황상무, 김건희 모두 윤석열 대통령이 일으킨 평지풍파였기 때문입니다. 어제까지 국민의힘 의원들이 모인 단체 텔레그램 대화방은 분란집을 방불케 했다고 합니다. 요컨대 윤석열 대통령이 스스로 정권 심판론을 자초하고 있다고 여기는 것입니다. 당내에서는 한 달을 넘기며 장기화하는 의정 갈등도 용산발 악재로 바뀔 수 있다는 걱정이 커지고 있습니다. 서울의 한 후보는 국민 입장에서는 짜증이 날 수밖에 없다라고 말했는데요. 총선 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탈당 요구도 나올 가능성이 없지 않습니다. 지난 대선 당시 윤석열 검증 보도를 수사 중인 검찰이 압수영장 범위 밖의 전자정보를 당사자 동의 없이 자체 서버에 복원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법원이 발부한 영장을 무력화하는 위법한 압수수색이라 각종 법률 위반 논란이 뒤따를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검찰이 자체 예규에 근거해서 영장 범위 밖 정보를 저장하고 있어서 유사한 사례가 광범위하게 존재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증거로 쓸 수도 없는 정보를 보관하고 있다는 점 때문에 검찰이 향후 수사, 재판에 이 정보를 불법적으로 활용하는 것 아니냐는 의심도 피할 수 없게 됐습니다. 한겨레 뉴스버스가 보도했습니다. 신문별 주요 뉴스입니다. 정부가 2025학년도 의과대학 정원 증원분 2,000명 중 82%를 비수도권에 배정하고 지역인재 전형 비율 또한 늘리기로 하면서 서울 수도권 학부모들이 술렁이고 있습니다. 일단 의대에 합격하기 위해서 지방유학도 불사하겠다는 초등학생 학부모의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대학별 의대 증원 배분을 강행한 정부가 사직서를 낸 전공의들에게 업무 개시 명령 위반에 대해서 다음 주부터 원칙대로 면허 정지 처분을 할 것이라고 압박하고 나섰습니다. 이에 대해서 의대 교수들은 대학별로 사직서를 제출하기로 한 오는 25일부터 근무 시간을 법정 근로 시간인 주 52시간으로 줄이기로 하는 등 대응 수위를 높이기로 했습니다. 국내 은행권에서는 지난해 4분기 즉 10월에서 12월 사이에 새로 발생한 부실 채권 규모가 5년 만에 최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고물가 고금리에 따른 경기 부진과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부실이 맞물리면서 은행이 기업에 빌려준 자금을 회수하기 어려워졌기 때문입니다. 새마을금고는 연체율 7%가 넘었고 카드사 연체율도 9년 만에 최고치입니다. 큰일 났습니다. 마약 투약 혐의로 수사를 받다가 숨진 배우 이선균 씨의 수사 정보를 유출한 의혹을 받고 있는 현직 경찰관이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이 경찰은 그런데 마약 범죄 수사계와는 관련이 없는 다른 부서에서 근무하고 있는 인물로 알려졌습니다. 이선균 씨가 숨지기 전 비공개 조사를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는데 이 경찰의 배후가 궁금합니다. 이상 5분 브리핑이었습니다.